안녕하세요. K트레일러 우사연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해요. 창밖을 바라보시면 울긋불긋 가로수도 물들어 있고 가까운 뒷산도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경치 좋은 자연으로 가서 캠핑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오늘 들고 나온 거는 광개토 트레일러에 루프 텐트를 하나 올린 형식입니다.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이렇게 갖고 나온 건 또 처음이에요. 일단 카고 트레일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루프 텐트는 또 루프 텐트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조합이 좋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텐트의 감성을 못 버리시는 분들은 야 텐트가 최고지. 그리고 루프 텐트 같은 경우에 편하게 차 위에다 올려놓고 다니면 되지 뭘 트레일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써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니 해도 실내 공간에 갖춰질 거 다 갖춰진 카라반이라 캠핑카가 좋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텐트의 감성을 못 버리시는 분들과 난 텐트의 감성 못 버리는데 이것저것 짐을 싣고 다니려니 힘들어, 그런 분들께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맨날 차 위에 루프 텐트 올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딱 한번 캠핑장 가서 펼쳤는데 뭐 잠깐 차 쓰려고 하니까는 다 접어야 돼, 급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다쳤거나 뭔 일이 생겼거나.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둘 중에 하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로 접하기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광개토 트레일러로 말씀드리자면 이 적재함 공간이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고요. 프레임 자체도 A 프레임 형식이어가지고 튼튼해요. 저희 나라 분들이 이것저것 짐을 많이 때려 싣거든요. 그러면은 운행을 하다 보면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트레일러가 통통 튀는 형식이 있는데, 이게 쇼바에서도 잡아주기는 하지만 이 쇼바에서 이제 잡아주지 못하는 충격이 프레임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에서도 낭창낭창 하는 것 때문에 위아래로 통통 튀는 게 있는데, A 프레임 파이프가 두 개로 이렇게 뼈대가 간 것들은 그나마 조금 더 덜 통통거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전면 박스 양쪽에 있는 사이드가 두 개가 있고요. 앞 뒤로 칸이 나눠져 있어요. 물론 중간 칸막이 같은 경우에 제거를 하면은 큰 짐도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건 박스가 하나짜리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활짝 열어가지고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 장비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다 꺼내가지고 쓰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는 박스가 하나짜리인 경우에는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물건을 꺼내서 쓰려면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다 밑에 바닥까지 꺼내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짐칸이 총 5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설정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제깍제깍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리즈를 손님들께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개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성 브레이크가 없는 무관성 타입이고요. 여기에다가 관성 브레이크 옵션으로 넣을 수 있고요. 관성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손님들이 간혹 얘기를 하세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라고 하시면은, 저는 손님들께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보험 든다 생각하고 하나 정도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는 데도 편하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본 타이어하고 휠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MT 타이어 집어넣을 수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아웃트리거라고 해요. 차 트레일러 쪽에는 충격 흡수를 잡아주는 토션바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텐트를 쳐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자다가 뒤치덕 거리다 보면은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움직이지 말라고 저 아웃트리거 2개가 있는 건데, 저희 전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2개만 해놨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뒤에 2개, 그 다음에 앞에 2개, 이렇게까지 총 4개를 하는 게 좀 더 좋으세요. 여행 가는 캠핑장마다 이제 노면이 다 평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루프 텐트를 펴가지고 주무실 때 경사면을 더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과, 뒤에 2개만 있는 거하고 앞에 4개 있는 거하고는 흔들림이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트레일러 하시면서 저 아웃트리거를 꼭 필요하냐, 그냥 루프 텐트 없는 분들이 라고 얘기하시는데, 물어보시는데, 그럴 경우는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루프 텐트만 사용하시는 분들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루프 텐트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카고 트레일러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방식이 지금 이 리프트 기둥 안에 유압 쇼바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 양쪽에 풀러 가지고 한 칸 올리고 또 저 양쪽에 또 돌아가서 두 칸 올리고 해서 지그재그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 관계토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 안전핀이나 이런 거 다 풀른 다음에 전기를 꼽아 가지고 유압식으로 드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터가 달려 있어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은 쭉 올라가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지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운행할 때는 이렇게 다니시는 거고요. 자, 안전핀 빼고 풀러주고 여기도 빼고 풀러주고 자, 보시는 것처럼 버튼은 이렇게 상하, 그 다음에 스탑 버튼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잭이 있습니다. 이 잭을 그대로 여기에 꽂아서 쓰시면 되는데 12V나 220 요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220 어댑터를 이렇게 넣어놨고 버튼도 길게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자, 올라가죠. 자, 이렇게 버튼을 한번 살짝만 터치해도 자기가 알아서 쭉쭉 올라가요. 자, 지금 다 올라갔는데요. 다시 이렇게 안전핀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유격이 있기 때문에 얘로 살짝 잡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설치가 됐고 물론 루프 텐트 피면 되는데 지금 1차적으로 카고 트레일러에 대해서 관계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자, 리프트가 달려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짐을 꺼내는 데 있어서 용이하지는 못해요. 어떤 차도 뭐 뚜껑을 하나짜리로 여는 거든 좌우로 여는 거든 앞뒤로 여는 거든 이럴 경우에는 천상 얘를 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단점은 있지만 중간에 물건을 꺼내고 뭘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럴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펴가지고 짐을 꺼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짐을 꺼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 앞에 쪽에다가는 그냥 무거운 물건을 안 넣고 그냥 부피가 크고 일반적으로 가벼운 물건들을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은 물건 꺼내는 것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 스텝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꺼내면 돼요. 이게 무조건 편하다, 좋다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짜리 여러 가지고 통이 한 박스로 된 거에 그냥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내 마음대로 편하게 꺼내는 것과 그 다음에 물건 정리정돈이 잘 돼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 이렇게 꺼낼 수 있게끔 총 5칸으로 나눠져 있는 것과는 뭐 서로 느끼는 바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계토 같은 경우에 또 튼튼하니까 철판도 튼튼하고 지금 프레임도 튼튼하고 해서 카고 트레일러에서는 그래도 제품이 되게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델은 관계토 같은 경우에는 세미 오프로드 관계토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짐의 적재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실리는 짐의 양이 카니발 기준으로 봤을 때 1, 2열, 3열까지 펴놓고서 그 뒤에 남아있는 공간에 물건을 실었을 때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스포티지의 적재 공간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고요. 관계토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뒤쪽에 이제 견인장치 추가적으로 달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에 사진 자료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캠핑을 가다 보면은 맨날 뭐 캠핑장 내에서만 이렇게 노는 거 재밌을 수 있지만 어느 때 가서는 지루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뭔가 또 색다른 걸 하고 싶다면 집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 자전거를 캐리어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애들하고 자전거 타고 이제 주변 한번 둘러볼 거야. 그것도 낭만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트레일러가 뒤에 또 캐리어가 달리면은 차 길이가 너무 길은 거 아니냐. 걱정 마십시오. 얘 같은 경우에는 카라반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냥 미니 카라반이에요. 일반적으로 400급 후반대 500급 이런 거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다 잘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길이가 좀 더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세요? 내가 마냥 차에다가 그 캠핑 장비를 테트리스 하듯이 바리바리 이렇게 쑤셔 넣고 힘들게 왔는데 또 그거를 챙겨가지고 또 올리려면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동계 캠핑용, 하계 캠핑용 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야 여행 가자 할 때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차에다가 실어 놓고 견인장치를 딱 트레일러에 연결을 해서 자 가자 하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카고 트레일러는 1년에 28,000원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고 얘도 자동차다 보니까는 최초 4년에 한 번,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는 있습니다. 정기 검사 따로 보는 건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외형이 출고됐을 때 허가받은 외형 맞는지, 불법 부착물은 없는지, 등화 장치는 잘 들어오는지,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으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잘 되는지 뭐 그 정도까지만 보는 거고 다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끌고 다니는데도 정말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뭐 이 정도 광개토 같은 경우는 짐을 아무리 가득 실어도 뭐 아반떼 정도 준중형급 승용차로도 충분히 견인이 가능하시고요. 중고 시세가 정말 잔존 가치가 잘 남아요. 얘네들은 복잡한 엔진이나 복잡한 전기장치가 들어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 관리 깨끗하기만 하면은 나중에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그 후에도 잔존 가치가 잘 남아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고 트레일러 올라오는 것들 한번 봐보세요. 급하게 파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새 것 가격에 감가가 얼마 안 돼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폴딩이나 카라반이나 뭐 캠핑카로 가는 분들도 얘를 팔아버리면 발코니에다가 짐을 다시 다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1년에 세금도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창고로 쓸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잔존 가치가 잘 남아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광개토 트레일러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굳이 이 광개토 트레일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고 트레일러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다 리프트 달아가지고 룹 텐트를 하게 되면 텐트의 감성도 그대로 느끼면서 내가 맨날 힘들게 차에다가 실었다가 넣었다 뺐다 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걸어서만 이렇게 다니셔도 되고 트레일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관리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는 카고 트레일러 쓰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캠핑카나 카라반보다는 더 높아요. 이 카고 트레일러의 장점이 이러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 K트레일러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지금까지 K트레일러였습니다.